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반갑습니다.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그냥 반 친구 얼굴이잖아요. 연예인도 아니고요. 그냥 가짜로 만든 건데 이게 뭐 진짜 성범죄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변호사인 제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상담을 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이고요. 지난번 시간에 디지털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AI를 이용한 딥페이크가 디지털 흉기다. 새로운 형태의 위험한 물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자, 새로운 형태의 위험한 물건, 이게 뭐냐? 일상생활에서 다 쓸 수 있는 건데, 쓰고 있다고 해갖고서는 그걸 사람을 살상하는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데 써도 된다? 안 된다. 라고 했던 거죠. 집에서 쓰는 부엌칼. 부엌칼은요, 음식 만들고 요리 준비하고 필요한 곳에 쓰라는 거죠. 망치는요, 망치 못 받고 뭐 필요한 곳에 두드리라고 있는 거죠. 사람을 두드리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AI를 활용한다 라고 할 때도 뭐겠어요? AI를 사용하는 책임이라는 게 있겠죠. AI라는 게 얼마나 많은 위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위험한 물건이다.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보. 가시죠. 자, 오늘은 그러한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가 돼버린 딥페이크가 누구를 향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구간으로 팍 진입하게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수학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수학 싫어하면 안 됩니다. 알죠? 아저씨도 수학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무조건 수학을 외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수학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수학을 미워해서도 안 돼요. 수학을 피해서도 안 돼요. 수학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점수가 좀 덜 나와도 괜찮아요. 수학적 마인드, 매스메티컬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리걸 마인드 갖는 것보다 100번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시대는요, 더더구나 그렇죠. 자, 간단한 수학 공식 하나 만들어 봅시다. 범죄의 무게, 딥페이크 범죄의 무게는 행위, 딥페이크 행위 곱하기 피해자 성격,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범죄의 무게는 행위 곱하기 피해자 특성, 이렇게 볼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다고 세워봅시다. 자, 여러분이 재미삼아서 만들면 안 되지만 합성한 그 사진 속의 인물이 아직 성인이 안 된 미성년자인 같은 학교 친구거나 학원에서 만난 친구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대상의 변수값이 크게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죄명이 상전이 현상을 일으켜요. 완전히 결정적으로 빡 바뀌는 거죠. 왜? 물이 100도가 넘으면 어떻게 돼요? 기체가 돼서 수증기가 돼버리죠. 물이 아니에요, 이제. 액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체가 돼버렸죠. 법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자가 미성년자다. 친구였다. 중고등학교 친구였다. 이렇게 되면요, 법의 온도가 끓는 점을 뛰어넘어서 폭발해서 수증기가 빵 터지는 거예요. 증기기관차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적용되는 법은 성폭력 처벌법 정도가 아니에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는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인 친구 거 하는 순간 그게 뭐가 돼요? 성착취물이라고 명명이 됩니다. 이건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미성년자를 갖고 딥페이크를 해? 미성년자 불법 촬영을 해? 이건요, 전 세계적으로 성적 노예화 시킨다라고 보고 있어. 굉장히 강하게 빵빵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처벌되고 나면요, 해외에 유학 가고요, 외국에 가서 공부하려거나 이민 가려고 할 때 이 단어의 무게를 확실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법적으로는 여러분이 친구의 영혼을 착취하고 이미지를 착취해서 범죄 도구화 시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형량을 좀 숫자로 좀 볼까요? 피해자가 성인이면 징역 5년 이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하라는 건요, 1개월 이상 5년 이하라는 거죠. 판사가 상황 봐서는 깎아줄 수 있는 장량 감경의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하지만 미성년자 친구 또는 후배, 학원에서 만난 애, 학원에서 알게 된, 아니 모르지만 미성년자로 보이는 친구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갖고 와갖고 이 사진을 갖고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어요. 검사가 실제로 법정에서 구형하는 것도 소년범이라고 해도 형사기소를 하려고 하고요, 형사기소를 하고 나서도 장단기 형량을 굉장히 세게 부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수학에서 0을 곱하면 다 0이 되죠. 근데 0이 아닌데 0에 가까운 거를 곱하면요, 그건 다른 문제가 되죠. 그죠? 법에서 이상과 이하, 이거는 진짜로
집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집으로 못 가고 딴 곳에서 계속 가둬져야 되느냐,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큰 구분점이 됩니다.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요, 웬만해서는 집행유예를 잘 주지 않습니다. 소지만 해도 집행유예가 아슬아슬하게 나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10대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사회 초년생 20대 초반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은 여러분이 함부로 갖고 놀아도 되는 그런 장난감은 아니에요. 얼굴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은 얼굴로부터 인격을 인지합니다. 그죠? 특정한 인격을 인정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얼굴이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리운 얼굴. 너무 옛날 노래라고요? 모른다고요? 네. 그리운 얼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얼굴이 기억나죠. 기본적으로. 다른 게 기억나나요? 난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네. 얼굴을 알아야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손등만 보고서 알 수 있다고요? 글쎄요. 얼굴은 고유한 인격입니다. 호기심의 친구의 사진을 AI 어플에 넣어서 언드레스 어플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런 AI로 성착취물 형태를 만들 수 있거나 허위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가두는 철창을 하나씩 세우는 겁니다. 착착착. 감옥 설계도를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참아라. 라는 겁니다. 오늘도 형사 완전 정복, 범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자, 그럼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